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은 텍사스 국경에서 같은 날 너무나 동떨어진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도 공화당에 조인해서 공화당은 민주당과 함께 초당적인 국경안전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피가 묻은 게 바로 이민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텍사스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고려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단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폐쇄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정부 폐쇄를 막는 데 반대한 상원의원 13명은 테드 크루스 등 공화당 소속으로 모두 프리덤 코커스이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태평양 폭풍이 시에라 네바다를 강타해 일부 산맥에는 최고 12피트의 눈이 내리면서 눈사태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방문객을 모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라 네바다의 눈이 캘리포니아주 물 공급량의 30%라는 건 위안이 됩니다. 텍사스주 핸들턴 지역 주민들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110만 에이커가 불에 탔고 주민들은 대피 중이며 산불 지역의 전기 공급은 중단됐습니다. 텍사스 하면 소고기입니다. 많은 목장의 소들이 숨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팍스뉴스에 헌터 바이든 뇌물 수수에 관해 거짓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로부터 500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는 팍스의 오랜 기간의 보도가 거짓인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먼을 고소했습니다. 원래의 회사 창립 목적을 배신하고 영리 추구에 집착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자신도 영리 추구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보급 트럭 가까이에서 100명 이상이 숨지고 700명 이상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리가 모스크바 인근 묘지에 묻혔습니다. 아내는 모스크바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체포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수많은 조문객들은 푸틴은 살인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정말 바쁘네요. 오늘은 또 법원에 출두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텍사스주에 국경을 방문을 했고, 텍사스주 국경을 방문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첫 번째 이제 대선 캠페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많은 것들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슈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미국인들 거의 30% 정도가 경제, 인플레이션 다 제치고 이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득인 건 맞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국경에서 굉장히 강한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그대로 대응한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의 너무 다른 주장과 너무 다른 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걸 오늘은 조금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300마일 떨어진 곳에 이글 패스에 가장 좀 험한 곳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갔고, 그리고 브라운스빌이라는 그나마 좀 그 이민자들, 그 서류 미비자들이 들어오는데 입국하는데 좀 정돈이 됐다 하는 그곳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갔는데, 이글 패스와
브라운스빌 사이는 300마일입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과 언어 선택, 태도, 이민에 대한 입장의 거리도 300마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먼저 이글 패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부터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일 먼저 이제 조지아주 그 대학생 살해 사건, 베네수엘라에서 온 서류 미비자죠.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이든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할 거야. 희생자의 이름도 못 부를 거야. 라는 최근에 계속 해왔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조지아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바로 바이든의 침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서류 미비자나 이민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이든의 침공이다. 3년 동안 조 바이든의 침략이다. 사기꾼 바이든의 이민 범죄다. 최악의 대통령, 가장 무능한 대통령, 이 땅에 대해서 아주 그 포악한 위반을 한 바이든이다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제 바이든을 딱 겨냥을 해서 두 사람 만에 100% 서로를 향한 그런 선거 유세 첫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But this is a Joe Biden invasion. This is a Biden invasion over the past 3 years. I call him Crooked Joe because he's crooked. He's a terrible president, the worst president our country's ever had, and probably the most incompetent president we've ever had. But it's 네, 요 가장 그 최악의 대통령, 가장 그 무능한 그런 그 대통령일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민 범죄의 물결을 그 부추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도 피가 묻었다고 하면서 중국, 예멘, 시리아 등지에서 정말로 딱 그 전투 요원 나이대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내가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투 요원 나이대의 젊은 남자들을 보면은 그러면 전사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that come in from China, Iran, Yemen, the Congo, Syria, and a lot of other nations. Many nations are not very friendly to us. He's transported the entire columns of fighting aged men, and they're all at a certain age, and you look at them and say, they look like warriors to me. Something's going on that's bad now. The United 네, States 아주 is 미국에 지금 아주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중국, 이란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콩고도 얘기를 했네요.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전사와 같은 특정 나이대의 남자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미국은 바이든의 이민 범죄국이다. 따라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곧바로 이민 장벽을 세우고 수백만 명을 추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스빌이라는 데서 앞에 조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의 전임자가 이때는 전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글 패스에 있는 것 아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이름을 부릅니다. 아주 오랜만에 부른 트럼프 이름입니다. 미스터 트럼프 하면서 이 이민 문제를 이 이슈를 정치화하지만 말고 대신 의회 멤버들에게 통과시키지 말아라. 국경 안전안을 지금 통과시키지 말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통과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말거나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의회 멤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대신 조인하라. 나에게도 조인하라. 그럼 나도 당신에게 조인을 하겠다. 의회의 초당적인 국경 안전안을 통과를 시키라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데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이 국경 안전안이 가장 지금 미국 역사상 발의됐던 것 중에서 터프하고 효율적이라는 그런 안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 전부 미국을 위해서 일하자. 이런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제가 대강의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뉘앙스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 understand my predecessors in Eagle Pass today. So here's what I would say to Mr. Trump. Instead of playing politics with this issue, instead of telling members of Congress to block this legislation, join me, or I'll join you in telling the Congress to pass this bipartisan border security bill. We can do it together. You know and I know
It's the toughest, most efficient, most effective border security bill this country has ever seen. So instead of playing politics with the issue, why don't we just get together and get it done? 네, 뭐 같이 가자는 Let's remember 얘기죠. who the heck we work for. We work for the 미국인을 American people, not 위해서 the Democratic 일하는 Party, 것이고 the 민주당, Republican Party. We 공화당 work for the 가릴 것 American 없이요. people. And let's remember who we are. We'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전투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션 해니티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레그 에버트 지금 텍사스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션 해니티 쇼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계속 하는 얘기죠. 바이든이 이번 두 번째 간 거거든요. 전에도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민주당이 본인이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경 방문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뭐 니키 헤일리가 아니라 누구죠? 카멜라 해리스를 보내기도 했고 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를 모방한다. 내가 국경에 가니까 나를 따라온다.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까지도 욕하더군요. 어제 그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게빈 뉴섬을 뭐 제목이 아니라 별명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게빈 뉴섬을 게빈 뉴섬이 아니라 게빈 뉴스컴, 새로운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그 뒤에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본인도 언젠가는 대통령이 하는 야망이 있지만 지금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 비호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옆에서 트럼프의 공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때 넘버 1, 2 바이든의 대안이 게빈 뉴섬입니다. 그래서도 또 본인을 비난하기 때문에도 새로운 쓰레기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레그 에버트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그레그 에버트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2024년도 내가 대선에 출마할 때 나를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도 본인의 러닝메이트의 리스트에 속한다 하면서 또 중간에 또 뭐 팀 스캇도 좋은 사람이야, 뭐 파인맨이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그레그 에버트 리스트가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팀 스캇, 비벡 라마스와미, 그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또 누가 있죠? 오하이오주의 젠디 벤스 연방 상원 의원. 그밖에 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트럼프는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그 부름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거부를 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희는 이민자 커뮤니티니까 지금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민자는 뭐 강간범, 범죄자, 이걸 다 마약쟁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마치 미국을 전투로 뒤집어 엎을 것과 같은 전투사들이 중국, 예멘, 시리아, 콩고 이런 나라에서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13 에이지의 남자들이 그렇게 굉장히 이민자들을 위험한 사람으로 위험한 그룹으로 가둬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은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특히 스탠포드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는 2023년도 7월 달에 아주 자세히 발표가 됐는데 란 아블라미스키 교수가 주도를 해서 1850년 그때 캘리포니아 딱 생겼을 때네요. 주정부로 그때부터 2020년까지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간 사람을 쭉 분석을 한 겁니다. 물론 이번에 조지아 같은 사건도 있고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사건도 있고 누군가가 서류 미비자에 의해서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요. 185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다던가
아니면 옥스퍼드 대학교의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일은 지난 140년 동안 미국에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물론 이민자들 가운데서 그 나라에서 올 때 무슨 매너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습관이 미국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다든가 니트하다든가 질서를 잘 안 지킨다든가 뭐 줄을 잘 안 선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민자가 이민자 아닌 사람보다 많다. 이런 일은 140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들은요, 미국 태생의 백인보다 감옥에 갈 확률이 30% 낮다. 그러면 뭐 백인만 쳐요? 미국에 흑인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흑인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감옥에 가는 비율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백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도 사법개혁을 한다고 뭐 유명한 사람들 백악관에 뭐 초대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흑인까지를 포함을 한다 하면은 이민자가 감옥에 투옥될 가능성은 미국인보다 60%가 낮아집니다. 미국에서는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최근이고 그리고 헨리 코벳 러츠라는 19세기부터 항상 이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이민자를 범죄와 연결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부각한다는 거죠. 팍스 같은 데서. 그런 시도를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신화에 근거한 거지 아니면 희망사항, 바램인 것이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조사 결과다. 란 아블라미스키 교수의 결론이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낸 그런 책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이민자인 우리는 팍스라든가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뉴스맥스, 에폭 타임스 이런 데서 주장하는 이민자는 범죄자야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다 뭉뚱그려서예요. 에이시안이나 어디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민자는 범죄자가 많아 하면 스스로의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후원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은 플로리다주의 법원에 출두한 것 보니까 아마 기밀 서류 관련 그 법정에 출두한 것 같네요. 잠시 뒤에 항상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상 기온도 많고 하니까 그런 그 보도를 해드리게 되고 하는데 이번에 그 텍사스주의 펜핸들튼 그쪽 아마리아 지역 그쪽의 산불을 보면서 이건 영화와 같다. 그런데 그걸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나 두렵겠구나 하는 생각 가졌거든요. 잠시 뒤에 이런 뉴스와 중요한 정치 뉴스 브리핑 해드립니다. 네, 태평양 폭풍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웃기는 웃는데 웃는 지점은 뒷부분에 있고요. 일단은 그 세라네바다를 강타해서 일부 산악 지역에는 최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피트라고 하던데 이번 주말에 12피트까지 낮은 곳에는 뭐 해발 아무튼 5,000피트는 이상 돼야지 되겠죠. 한 5피트 정도 비가 아니라 눈이 내리는데 눈뿐만이 아니라 바람이 또 얼마나 강하게 불 것인지 눈사태, 강풍주의보 전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로 따지면 그 세라네바다 한 300마일이 넘는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좀 북쪽이요. 뭐 프레스노 이쪽부터 쭉 이렇게 시작을 해서 위까지 딱 그 라스베가스 경계에 있는 그 세라네바다. 지금 도로도 뭐 폐쇄된 곳 있고요. 그 80 도로, 하이웨이 80이라든가 아니면 정전된 곳이 무척 많습니다. 바람이 시속 100마일을 넘는 뭐 세라 정상에 가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는 그 아래도 사람들이 운전할 때 좀 시계가 안 보인다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웬만하면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 안 나갈 수 있으면 안 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당연히 이번 주말에 문 닫는데 이미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전부 위험하니까 나가라고 가능하면 오늘 저녁까지는 떠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요. 그 세크라멘토와 네바다의 그 리노 사이에 그 80번 그 프리웨이 그 일부는 지금 막아놨답니다. 뭐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이요, 수력 발전도 그렇고 먹는 물도 그렇고 식수요, 한 30%가 눈이 오면은 그 눈이 녹아서 여러 가지 정화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먹고 수력 발전으로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조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 또 가깝기도 하니까 가까우니까 다 그런 연고로 농지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프레즈노라든가 농업 등등의 이제 여러 활용이 되는 물이 조금 넉넉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저장할 준비도 지금 관계 당국은 전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면 그 빗물도 마찬가지고요. 텍사스주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산불과 싸우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미 대피하고 전기 공급이 중단된 곳이 많은데, 이제 허친슨 카운티가 제일 심하다고 하고, 그게 이제 펜핸들튼, 또 이제 도시로 하면은 에머리오 여기가 보니까 달라스가 좀 이렇게 동쪽이잖아요. 텍사스 달라스에서 북서쪽이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와 이렇게 경계가 있는 그쪽 지역인데, 텍사스도 엄청 그 카운티가 많아요. 보니까 주지사가 60군데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 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산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온이니까 캘리포니아주는 비가 내리는데 폭염이잖아요. 뭐 달라스가 100도가 넘고 93도고 지금 그 2월 달에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닌데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어서 지금 완전히 두 분이 숨지셨습니다. 한 분은 뭐 83살 되신 전에 뭐 보조 교사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집에서 숨지셨고, 또 한 분은 44살인 분인데 이분은 일을 하다가 회사 트럭을 타고 운전을 하다가 그 트럭에 산불 때문에 불이 붙어서 숨진, 그러니까 근무 중에 아니네요.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회사 차를 타고 숨지셨답니다. 그런데 사진이 다른 때와 캘리포니아주 산불과 무척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평화롭게 소들이 이렇게 방목돼 있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소들이 뭘 먹으려고 하는데요. 초목이 다 불타서 새까맣게 돼 있습니다. 바짝 말라 있어서 초원이 초록색이 검게 변해 있는 이런 사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진은 목장에서 일하는 분이거나 목장주가 되겠죠. 좀 젊은 커플이던데 다른 소들도 저쪽에 있는데 소가 이제 산불에 타서 그렇게 누워 있는 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답니다. 적어도 뭐 10,000마리 이상 소들이 이번 산불로 숨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름 붙이잖아요. 산불이 나면 항상 그 스모크하우스 크릭 산불 110만 에이커를 태웠답니다. 110만 에이커예요. 110만 에이커 태우고 지금 3% 진화됐는데 110만 에이커면요. 미국의 저쪽에 동북부에 있는 작은 주, 뭐 로드 아일랜드 이런 데보다도 더 큰 면적입니다. 그게 지금 다 타버린 것이고, 그리고 펜핸들튼에서는요. 텍사스 소 뭐 거기에 무슨 뭐 황소까지 포함해서요. 송아지 포함해서 바베큐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소라는 소는 펜핸들턴에서 85%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산불이 나서, 뭐 지난번에 며칠 전에는 펜텍스 그 핵무기 기지에서도 하루는 일하지 않고 다시 일하고 했었잖아요. 직원들 대피하고 했었죠. 터키 트랙 목장이라는 곳은 120년 된 목장인데 여기에 한 8만 에이커 정도 되는데 8만 에이커의 80%가 산불로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축, 또 가축의 사료, 여러 가지 농작물, 그리고 이제 목장에는 울타리 같은 게 기관 시설이잖아요. 그런 펜스 같은 모든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뭐 그렇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축이겠죠. 생명체겠죠. 송아지, 숫소, 황소 뭐 어떤 지역에 가면은 한 몇백 마리가 지금 숨져서 누워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부상당해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안락사 시켜야 되는 그런 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의 팬핸들튼 그 북서쪽에는 풀도 없고 소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게 돼서 가정과 사업체도 지금 정전된 지역 많고요. 게다가 대고 워낙에 폭염이니까 바람도 뜨거운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공기도 나쁘죠. 당연히 뭐 애완동물과 집에 계세요. 이런 아마 또 달라스 위쪽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 경고를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겨울이 무슨 겨울인지 뭐 네브라스카라든가 오클라호마는 바로 텍사스 옆이니까 이런 데서도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있고요. 캔사스 인근에서도 산불이 일어난답니다. 텍사스주 산불은 지금 피해는 아직 집계조차 되지 못했는데요. 농업, 뭐 가축에 미칠 영향 이런 것과 함께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비가 좀 내려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렇게 내려서 뭐 부분적으로 피해도 있다고 하고 또 물을 저장할 수도 있다고 하고 눈이 돼도 눈을 녹여서 네, 이제 텍사스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뉴스를 한 2개 정도 전해드리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우선 백악관이 박스뉴스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박스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거 막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서 돈 엄청 벌었어요. 바이든 부자가.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확실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뭐 박스 같은 데서는 이런 무슨 주요 매체라고 생겨 먹은 것들이 보도도 안 한다고 막 하죠. 본인들이 가짜를 막 생산을 해내면서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몇 번 말씀드려서 더 이상은 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500만 달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그게 날조된 거고 날조된 것도 러시아에서 날조해가지고 온 것을 받아서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체포되고 기소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데 박스에서 왜 그랬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백악관에서 박스에 말하자면 항의를 한 거죠. 특히나 지난해에 이제 그 박스에서 터커 칼슨을 내쳐버렸잖아요. 터커 칼슨을 내치고 온 그 제시 워러스는 터커 칼슨 저리 가랍니다. 저리나 안 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 워러스하고 터커 칼슨하고 션 해니티하고 시간이 붙었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 6시.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라 잉그램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동부 시간으로 그럼 황금때 시간이죠. 이 황금때 시간에 계속 헌터 바이든 500만 달러 받았어. 바이든도 500만 달러 받았어. 뇌물이야. 세상에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라고 하고는 나중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백악관이 항의를 했더니 우리가 그 사람 기소됐다는 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살짝 한번 했는지 저는 한 번도 박스에서 이걸 본인들은 자세히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헌터 바이든이 청문회에서 아버지 탄핵 청문회에서 내가 사업을 한 것은 나는 뭐 워낙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는 백악관에서 나오자 6개월도 채 안 돼서 그 사람이 무슨 사모펀드 회사를 오래 했다고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2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가.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것도 중동 책임을 맡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렇게 자주 드나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라고 항의를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짐 조던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었고 트럼프 아주 강력한 동맹이 변호를 잘해주고 있네요. 자레드 쿠슈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공화당의 사법위원장이기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억 달러 투자 이것에 대해서 뭐 다른 게 뭐냐면 헌터 바이든은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가 현직 부통령이었었을 때 그랬던 거다. 그러나 자레드 쿠슈너는 본인이 백악관에서 떠난 다음에 뭐 대통령 자문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일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미치 매코넬이라는 맨 마지막 마가에 대항하는
어른이죠. 의회에서는 정말 성인답게 행동을 했었던 그런 민주당은 엄청 싫어하기도 했지만 그런 미치 매코넬조차 트럼프에게 항복하고 지금 나간 거잖아요. 11월 달부터는 본인이 그 상원의 원내대표 안 하겠다는 건 못 하겠다는 겁니다. 항복 선언을 한 거잖아요. 해서 이제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몇몇 사람들은 자레드 쿠시너 이거 범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윤리적인 선은 넘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20억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헌터 바이든도 계속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도 이 헌터 바이든이 외국과 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도 역시 물론 자레드 쿠시너의 뭐 20억 달러와 헌터 바이든이 에너지 회사에서 뭐 몇 년 동안 한 달에 뭐 5만 달러 받았다 이런 건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중국에서 얼마 받았다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볼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버락 오바마의 백악관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민주당도 조사를 했었고 이게 윤리적으로는 적절치는 않다. 아버지가 그래도 부통령인 상황이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위배된 게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었고 아무튼 이렇게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는 이제 정말로 천하무적입니다. 완전히 난공불락입니다. 글쎄요.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2027년 1월 달 이제 선서할 때까지는 미치 매코넬 같은 사람이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본인이 상원의 지도자는 하지 않아도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가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상원 지도자일 때는 뭔가를 이제 그 이슈를 다 점검을 해서 다 이뤄내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거 다 해줬어요. 아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maybe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마지막 나의 레가시인데 하면서 뭔가를 어떤 트럼프의 어떤 가시가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공화당의 지도자입니다. 공화당의 지도자여서 지금 공화당은 모든 정치인들이 미치 매코넬도 쫓겨났으니까 전부 트럼프 말에 거의 거역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동조, 적극적인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일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오픈 AI, 샘 알트만과 오픈 AI 만들 때 2015년도에 돈 많이 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오픈 AI와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을 고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정말 바쁘네요. 오늘 그 플로리다주 법정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기소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법정에 같이 그 출두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아마 아직 시작이 된 것 같진 않고 기밀 서류를 플로리다주 본인의 집에 갖고 있으면서 관계기관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결국은 뭐 기소되고 한 이 케이스에 대한 그런 히어링입니다. 만약에 어제 이게 몇 시간 차이로 하원에서 투표하고 상원에서 투표하고 통과되지 않았다면 또 오늘 연방정부 폐쇄된다 했을 텐데 하원에서 320대 99 지출안이 임시 지출안입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되고요. 또 3월 22일까지 되는 부서도 있고 정부 부처 가운데서 지출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320대 99인데 뭐 반대는 거의 공화당이고요. 그러나 영킴 또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도 메릭 스트릭랜드 또 앤디 김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부 이 예산안에는 지출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100명 가운데서 77대 13 반대였는데 13명 반대하는 사람 전원이 공화당이었고요. 상원 전체적으로 100명 가운데서요. 반대하는 사람 13명이 공화당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뭐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실 분들 무슨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라든가 조시 하울리라든가 미주리주의 마이클 리 유타주 제이디 벤스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죠. 아니면 뭐 프리덤 코커스의 공동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이제 백악관에서도 일단은 통과가 됐으니까 환영하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이다. 좀 1년 안 이렇게 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예요. 뭐 여기에 뭐 낙태를 강하게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본인들이 다 주장하는. 그런데 제일 그 공통적인 것은 연방 정부가 폐쇄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죠. 나는 어쨌든 나의 그 목적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그 전체적인 우리보다는 나. 이게 이제 프리덤 코커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물론 테드 크루즈가 프리덤 코커스는 아니지만 테드 크루즈는 티파리 출신이고 제이디 벤스 같은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은 뭐 최근에 들어갔으니까 뭐 어떤 그런 뭐 티파리라든가 프리덤 코커스와 연관이 있을 리가 없지만 아무튼 프리덤 코커스 같은 경우는 당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고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최어맨이죠. 테슬라는 그 최어맨이고 스페이스X의 CEO인데 오픈 AI의 CEO의 샘 알트먼을 고소를 했는데 원래의 회사 창립 목적을 버리고 영리 추구에 집착한다. 이런 이유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인류에게 좋게 하자. 그래서 돈을 버는 데는 코드를 딱 막아놓고 일반에게는 오픈 소스로 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왜 얼마 전에 잘 알고 계시는 3.1천하 이사회가 오픈 AI 이사회가 아무래도 샘 알트만이 너무나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것과는 달리 돈 버는데 신경을 쓴다 해서 해고했다가 직원들도 다 들고 일어나서 샘 알트만 편을 든 거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또 하나의 이유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동안 오픈 AI에 들여놨던 돈도 있고 하니까 샘 알트만을 이제 잘 보좌해서 이사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인가 했더니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 지난번에 이 사진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런데 고소를 할 땐 뭔가가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계약 위반이다. 의무 위반이다. 우리의 약속을 배신했다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픈 AI를 처음에 같이 만들 때 뭐 4사람 정도였는데 그 4사람 중에서 도드라지는 2사람이 바로 샘 알트만과 그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돈을 뭐 수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한때 공동 이사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샘 알트만이 너무 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가 돼버렸다. 결국은 우리가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고 할 때는 참 이게 뭐 인류의 전부 이득이 되기 위해서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극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회사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요. 테슬라 때문에 중간에 나왔거든요. 이해가 상충되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오픈 AI 본인이 그 이사장으로 있으면 애매하니까 그래서 나오고 그 이후에도 돈을 조금 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차고 들어가서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 돈보다 훨씬 많이 오픈 AI에 지원을 했죠. 그리고 10억 달러를 2019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오픈 AI와 인공지능 독점 무슨 뭐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는 이건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한 자회사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 일론 머스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막 뭐라고 지금 하면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영리를 아주 처음부터 이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오픈 그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뭐 X자 들어가는 회사던데요. 뭐였죠? 오픈 XAI, X.AI. 지금 트위터를 X로 바꿨고 해서 X.AI라는 본인도 100% 영리 추구에 이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영리 추구한다고 배신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때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졌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뉴스가 오늘 그 인공지능이 요즘은 대세니까요. 뉴스에 대해서도 자꾸만 저도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뭔가 난 모르는 단어 나오고 모르는 막 테크놀로지 같은 거 나오면 왠지 조금 막 구식이 된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없애자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과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잖아요.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게 되는 거. X 회사에
자, 잠시 뒤에 두 가지 또 아주 그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 미국과 물론 연관이 된 뉴스죠.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뭐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건주의 예비선거 치르기 이브 하루 전날에 월요일쯤, 그럼 내일 모레 글피예요. 월요일쯤이면 무슨 휴전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휴전 협상이 전혀 지금 방향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자에서 얘기하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이 무슨 뭐 먹이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음식이 될 만한 식량이 될 만한 것을 기르거나 하는 모든 것은 물 또 땅에서 다 무슨 뭐 공격을 해서 막아버리고 구호품 들어오는 것도 막아버리고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급 트럭 가까이에서 사람이 100명 이상이 숨지고 700명 이상이 부상을 했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그런데 가자의 관계자는 보급 트럭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스라엘 군이 군중을 향해서 총을 발포를 했다. 그 사이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군은 우리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너무 무질서해지니까 공중에 대고 허공에 대고 경고탄을 발사를 했다. 폭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체크포인트가 위험해져서 그렇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이 이제 그 트럭에 치여서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보급 트럭에서 뭔가를 받아서 먹어보겠다고 100명 이상이 숨지고 7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그럼 목격자와 생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총알이 보급 트럭 주변에 군중에게 갔다라는 목격자도 있고 한 병원의 디렉터는 161명을 치료했는데 대부분이 총상이다. 그럼 공포탄 하나로 161명 치료가 대부분 총상이 나오는가. 그렇지만 또 다른 목격자는 트럭에 치여서 사람이 숨지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백악관은 조사해야지 된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는 더 나갑니다. 이건 독립적인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입니다. 러시아로 가면은요. 알렉세이 나발리가 2월 16일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장됐는데 그 매장되기까지도 원래는 29일, 그러니까 하루 전에 하고 싶었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했답니다. 땅을 파는 사람 등등.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무슨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엄청난 지원을 하거나 하면은 뭐 핵무기 어쩌고 저쩌고 공격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때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주 중요하게 연설을 하는 것이 예정됐던 겁니다. 그 예정 날과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식이 겹치는 것을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땅도 파고. 아무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중요한 연설을 하는 것이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식으로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고 그런 마음을 읽어서 피해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일을 해주지 않아서 원래의 그 장례식을 하루 예상했었던 것보다 미뤘다는 거고 그리고 26년을 함께 살았던 와이프가 남편의 장례식에 못 갔습니다. 러시아 바깥에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체포될까봐. 그래도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체포되지는 못할 정도의 양심은 러시아 그 군부라든가 클렘린에 남아있는가 봅니다. 어머님은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아이들 얘기도 안 나오네요. 아이들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갔고 그런데 그 묘지 모스크바 외곽 묘지에 묻혔다고 하는데 그 묘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금속으로 장벽을 쳐놓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체포된 사람들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푸틴은 살인자다. 푸틴 없는 러시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전쟁 반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푸틴은 살인자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있죠. 심지어 팍스의 빌 올라일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터뷰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친하잖아요. 빌 올라일리야 친했잖아요. 그렇게 푸틴을 지지하세요. 그 사람 킬러예요. 킬러 살인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트럼프가 했던 말이 아니 뭐 미국은 깨끗한 나라입니까? 이번에 터커 칼슨이 한 얘기와 똑같아요. 모든 지도자들은 다 그런 살인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과 똑같지만 이 러시아 사람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림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니까 그 누구의 라이프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다음 주 오늘 금요일 맞죠? 다음 주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의 독재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알렉세이 나발리 그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26년 동안 아마 함께 살았는가 봐요. 연애할 때부터 생각을 했겠죠. 계산했겠죠. 98년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26년 동안 정말로 행복했다. 다른 곳에서 다음에 언젠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크렘린은 아무런 할 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멀리서 들어오는 뉴스이기도 하고 뉴스 할 때는 가슴이 울컥거리면서도 새벽에도 출근하면서 사흘째 공기가 정말 좋구나. 바람 냄새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근해서는 이 같은 슬픈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